북가주 뷰티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6만 4천여 에이커를 태워 전소 면적이 어제 오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LA 최대 K-팝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이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개막 첫날부터 강했던 전통을 이어 메달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개막식을 앞두고 어제 프랑스 철도망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는데 아직까지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치코 지역 인근에서 시작된 파크 산불은 오늘 새벽까지 무려 16만 4천여 에이커를 태워 전소 면적이 어제 오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소방관 1,100여 명과 소방차 150대, 소방 헬기 6대, 불도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대 시속 30마일의 돌풍이 불고 있는 데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불로 130채 이상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현장 일대 리처드슨 스프링스와 포레스트 렌치, 코하셋을 포함한 4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발령됐으며 치코 지역 네이버후드 교회 등 곳곳에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네, 세계의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의 하나로 꼽히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뇌부 2명이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인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 일명 엘차포의 아들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를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온 두 사람은 전용기를 타고 미 텍사스주 엘페소에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마약 밀매 범죄 수사 과정에 중대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과 중남미, 유럽 등지에 마약을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좀비 마약 펜타닐의 대표적인 공급 조직으로 꼽힙니다. 한편 마약왕 엘차포는 멕시코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7년 미국으로 인도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LA 최대 K-팝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감상하고 여러 K-뷰티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K-콘은 이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에서만 볼 수 있던 K-팝 아이돌 그룹과 바로 눈앞에서 소통하며 공연을 즐깁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전문가의 메이크업 조언도 받습니다. 음악과 드라마는 물론 K-뷰티부터 K-푸드까지 30여 개가 넘는 부스마다 팬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한류 팬들에게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I saw actually Subin from TXT. I just copied his whole skincare routine and honestly I think it's been working really well for me as well. 지난 2013년부터 LA에서 개최된 K-콘은 이미 미국과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나고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직접 한국에 가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It's kind of a festival this year, or like the meet and greets are now included all under one ticket. So you can enjoy the concerts, the meet and greets, all of the brand activations, all with one ticket. 올해는 특히 기존의 문화 콘텐츠에 웹툰과 웹소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미 미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K-웹툰은 한류 팬들을 바탕으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ike it's a whole convention. If it was just a concert, then like I wouldn't be so inclined to do so. But like there's a ton of artists coming. We were joking around with my friends saying it's like K-Con Coachella for like K-pop. I've actually liked it since I was like 15. So I'm like 29 now. So I'm like a huge fan of the music, just the vibe, just everything. Seeing Taemin live. I keep saying, I'm going to go to Korea, I'm going to see Taemin. My whole family was like, you have to go to K. You know he's coming. You have to go. So here I am. 올해 K-콘 행사는 오는 일요일 저녁 K-팝 이벤트 최초로 미국 공중파 CW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에 중계 방송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우버 등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의 운전사들은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노조 측이 제기했던 앱 기반 서비스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주민 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들은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일반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계약자이자 자영업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오버타임이나 병가 등 회사로부터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운전자들이 회사 고용 모델을 강요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운전자 노조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병가 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랭캐스터 지역 한 폐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차량 1,500여 대가 전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랭캐스터 지역 한 폐차장에서 유압식 차량 파쇄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지게차가 차량을 옮기다가 불길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0도 이상 고온에 차량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여러 번의 폭발음과 함께 일대는 검은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 180여 명이 투입된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은 밤 9시 25분이 돼서야 잡혔습니다. LA시 노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대부분 값싼 인스턴트 라면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네스 메이야 LA시 회계감사관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부 계약자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오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시정부 하청업체들의 식사 제공 품목이 거의 모두 인스턴트 라면으로 구성돼 있었고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통조림 수프, 옥수수 등 일반적인 식품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야는 노숙자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매끼 컵라면이 아닌 괜찮은 식사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 당국 LAHSA는 계약자들이 노숙자들에게 하루 3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노숙자 지원 업체들은 캐런 베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받습니다. 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센 강과 도시 전체를 무대로 어느 때보다 독창적이고 화려한 개회식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이번 파리올림픽 슬로건답게 개회식이 열린 센강 주변엔 지구촌 축제의 시작을 보기 위해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프랑스 축구 전설 지단과 어린이들의 손을 거친 성화가 파리 지하 하수도에서 나와 센강의 모습을 드러내자
오스테를리츠 다리 위에 프랑스 3새끼가 만들어지면서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를 시작으로 선수를 태운 배들이 수상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생강변에서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축하 공연과 파리의 명물 물랑루즈의 상징 캉캉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공연과 웅장한 오페라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대형 유람선을 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참가국 중 48번째로 등장했는데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한 겁니다. 북한은 153번째로 입장했는데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프랑스와 영어로 정확히 지칭한 만큼 행사 준비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고에 대한체육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서둘러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백마탄 전사가 전달한 오륜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자 Je proclame ouvert les Jeux de Paris, célébrant la 33e Olympiade des temps modernes. 스포츠 스타들이 성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 레전드 르네르와 육상 금메달리스트 페레크가 건네받은 뒤 함께 기구 모양의 성화대에 점화하자 성화대는 하늘로 올라 파리 하늘을 밝혔고 그렇게 지구촌 축제는 막을 올렸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은 이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바로 메달 사냥에 나서는데요. 개막 첫날부터 강했던 전통을 이번에도 이어갈 기세입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유도 최민호를 시작으로 3년 전 도쿄대회 양궁 혼성전 안산 김재덕까지 지난 4대회 연속 개막 첫날부터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이번엔 전략 종목 펜싱이 선봉에 섭니다. 펜싱 어벤져스, 일명 어펜저스로 통하는 세계 최강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오상욱과 구본길, 박상원, 또 금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여자 에페 대표팀의 송세라와 이혜인, 강영미가 개인전에서 금빛 찌르기에 나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뛰고 싶네요. 자유형 400m에서 황금세대 수영 대표팀의 첫 스타트를 끊는 김우민도 똑같은 마음으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빨리 하고 싶은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난 2월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답게 부담을 털고 힘차게 물살을 가를 계획입니다. 2012년 진종호에 이어 사격이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 종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성 10m 공기소총의 박하준과 금지연이 첫날부터 금관역을 정조준합니다. 우리는 원팀 코리아입니다. 종목을 떠나 하나로 뭉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파리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철도망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는데 아직까지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국제선 유로스타가 출발하는 파리 북역.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역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당일인 26일 새벽, 프랑스 철도망이 대규모 방화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리는 물론 북부와 동부 노선 등 거의 전역의 노선에서 철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로스타 열차편도 4분의 1이나 취소됐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피해 승객 수가 80만 명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ellement de gens qui partent en vacances. Moi, c'est un petit séjour, mais plein de gens qui partent en vacances ce week-end, c'est un peu malvenu quand même. 각국 선수단 등 올림픽 대표단의 이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hree people they wanted to join us today, especially because tomorrow at 9 a.m. Competition for our men's national team volleyball is starting. But now everything stands still. 문제가 된 노선의 선로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철도 운행 설비가 훼손되고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프랑스 당국은 방화 장치와 도주 차량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태가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It's probably a large-scale sabotage with some malicious acts, probably coordinating. We're still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ll the impacts. 프랑스 당국은 반정부 시위대, 테러 단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 당국은 적어도 주말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거라며 이르면 월요일 정오쯤 복구가 완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얼마 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힘을 썼을 거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BTS의 맏형 진이 모습을 보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I've been waiting since like 1 p.m. till 8 p.m. Yeah, but we've been waiting for a year and a half for him to return from army, so 8 hours is short. 일본 언론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는데 댓글 중엔 파리올림픽에 왜 BTS 멤버가 초대된 거냐부터 한국이 최대 후원국이냐, 심지어 한국 정부가 돈을 써서 끼워 팔았을 거란 내용까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을 거란 주장들인데 그래서 성화봉송 주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는 11,000명, 모두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공식 후원사 또는 성화가 지나는 프랑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축구 스타 티에리 앙리는 조직위 추천, 중국의 유명 배우 탕웨이는 올림픽 파트너사인 중국 기업 멍류의 추천, 마지막 구간 주자인 미국 래퍼 스눕독은 프랑스 생드니시가 추천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진은 어떨까요?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참여했습니다. 삼성 측은 자사 홍보대사인 진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해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파리 조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뽑거든요. 이거를 성화봉송에 뭐라고 정부가 개입하겠어요. 국가가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따라서 이런 억측들엔 다른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이 이제는 일본을 압도할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거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로비도 하고 국채 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의 음모론적인 그런 결론에 우리 정부도 진의 성화봉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국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 방통위법 상정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11시 반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늦어도 모레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다음 주 초까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필리핀과 타이완을 거치며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개미가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그 위력은 전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서 중국은 경보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부 후젠성 후저우시 칭저우 대교 위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 개미가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상륙지에서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강풍에 날아갈까 봐 몸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앞서 필리핀과 타이완을 거치며 최소 40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풍 개미의 상륙에 중국 당국은 경보 등급을 최고로 격상했습니다. 상륙 뒤 위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큰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젠성 일부 지역에 지금까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63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에도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도로 통제는 물론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린성 린장시에선 폭우에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장 지휘 중이던 부시장이 실종됐습니다. 중국에선 지난달부터 2달째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구호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한 일본의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강제 노역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반영하라고 주장해왔는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추진해온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는 겁니다. 광산 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등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報道について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まさに今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現時点で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등재 보류를 권고하면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 조치도 이미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1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관례인데 한국도 위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재 여부 최종 결정 회의는 내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립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 인근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한인타운 인근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LAPD는 내일 저녁 5시부터 모레 새벽 1시까지 피코 유니언과 라파이파,
메가더팍, 에코파크 등 지역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8월 1일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률 상담은 저녁 6시 반부터 시작하며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라구나로드 초등학교에서 코리안 컬처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육원은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학생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광역시 10개 중고등학교에서 20명의 한국문화 특기생이 방문해 K-팝 댄스와 한국 무용 공연, 한복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시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내년부터 개인 납세자들도 무료로 온라인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2025년부터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IRS가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해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에서 댕기열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은 조지아에서 보고된 댕기열이 20건으로 체로키와 디케, 풀턴, 귀넷 등 메트로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온과 기후이변으로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한 할인 매장이 지구 멸망 대비용 식량 키트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선반에 커다란 통이 착착 쌓여 있는데요. 이른바 지구 종말 대비용 비상 식량 키트입니다. 파스타와 시리얼, 푸딩 등 30끼의 아침 식사와 80끼의 메인 요리, 또 음료 40개 등 총 150인분의 식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조식품이라 물을 부어 즉시 섭취할 수 있고 유통기한은 무려 25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11만 원 정도인데요. 출시 소식이 퍼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짜 지구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예견해 이런 상품을 출시했는지 배경에 대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키트도 무용지물이 될 거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혼냈는데 이 남성은 아주 거침없네요. 아일랜드 체조 대표 선수입니다. 도쿄에 이어 파리올림픽에도 참가했더니 또 골판지 침대가 있더라며 얼마나 튼튼한지 직접 시험에 나선 건데요. 최대 하중을 기존 200kg에서 250kg으로 개선했다는데도 골판지 침대는 여전히 의문의 대상인지 각국의 여러 선수들이 내구성 시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면 골판지가 아니라 그냥 침대라도 버티겠나 싶은데 아직 새 거라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죠? 부디 이번엔 친환경적인 신개념 침대로 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목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비닐봉지에 뭘 이렇게 담아놨나 했는데 황당하게도 전부 돈입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스촨성 법원에 납부할 벌금을 전부 동전으로 챙겨 가져온 건데요. 금액이 맞는지 법원 공무원과 은행 직원이 매달려 확인했는데 우리 돈 190만 원에 달하는 동전을 다 세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후 사법자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약 38만 원의 추가 벌금을 물렸는데요. 법원은 남성이 왜 벌금을 굳이 동전으로 납부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동전도 법정화폐인데 무슨 문제냐며 법원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곳마다 쓰레기도 산처럼 쌓이는 모습을 보면 과잉 관광, 즉 오버 투어리즘의 뿌리나 반기를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로봇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바퀴 대신 문어발 같은 다리 4개를 달고 로봇개가 움직입니다. 계단이나 경사지형도 문제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사실 이 다리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진공 청소기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베로라는 이름의 이 로봇개는 카메라와 센서로 쓰레기를 스스로 탐지하고 청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담배꽁초를 발견하면 다리로 쏙 빨아들이는데 꽁초 제거율이 무려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지 여러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많은 관광지나 도심 지역에서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혹등고래가 선박을 덮칩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충돌로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이 바다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인근 선박이 제때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화난 고래가 의도적으로 선박을 공격했다며 놀라워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흐린 날 물고기 때 시야가 가려져 수면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도로 위 흉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뒤따라가는 차와 주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과적 차량이 태국 푸켓에서 포착됐습니다. 화물칸을 가득 채우다 못해 덮개도 없이 우뚝 솟아있는 짐은 다름 아닌 건초 더미로 보이는데요. 저러다 픽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로 옆 가로수를 건드리면서 멈춰섭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고정장치도 없다며 분노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